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적막한 시골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없어 주로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여가 시간을 보내곤 해요. 젊었을 때는 저도 이곳저곳 즐길 게 많은 도시에 부임한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드니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적응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요. 시험을 보고 처음 부임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 비슷한 시골 동네를 돌다 보니 저도 속 시끄럽고 바쁘기만 한 도시 생활보다는 혼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골의 정을 느끼고 아이들의 수도 많이 없는 분교 근무에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시골에 틀어박혀서 아직 시집을 못 갔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늦기 전에 시집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살고 있어요. 제가 부임해온 지역은 거주하는 아이들의 수도 무척이나 적고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맡았던 가장 많은 아이들 수가 대략 한 학년에 30명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가장 적었을 때는 한 학교를 통틀어서 5명이 채 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대체적인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직종이나 성격, 아이가 어떤 고민이나 상처를 안고 있는지 등등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는 교실이나 강당에서 운동을 하거나 실험을 하기보단 주변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함께 놀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제 손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어 전근을 갈 때나 아이들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가 되면 어느새 너무나 깊게 들어버린 정 때문에 교실이 떠나가라 올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연차가 쌓여도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섭섭함과 아쉬움은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고 매번 눈물바다가 되곤 하네요. 영원히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내면 또 볼 수 있는데도 커가는 아이들이 마치 제 자식처럼 어찌나 애틋하게 느껴지는지요. 이렇듯 이별이 언제나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고 아직까지 인연을 이어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사연을 쓸 아이도 한 분교에 부임했을 때 만났던 인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소중한 제자인데요. 제가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을 초보 교사 시절 만난 아이라 더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해서 저를 부끄럽게도 하고 뿌듯하게도 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저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되었네요. 아이를 통해서 저 또한 많은 성장을 하고 나름 멋진 40대를 보내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를 만난 건 10여 년 전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분교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때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참 의욕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는 에너지의 시골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다니고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시골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뛰어놀기 때문에 초등학교쯤 되었을 때는 다들 체력이 웬만한 성인 정도로 대단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나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통솔하고 사고가 날까 전전긍긍하느라 밖에 나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퇴근하면 바로 넉다운이 될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운동을 해야 했지만 해맑은 아이들 표정을 보면 밤에 따로 운동을 해서라도 체력을 키워 자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어해도 나가서 노는 건 참 좋아하는 게 아이들인지라 수학이나 국어같이 앉아서 수업 듣는 과목들도 밖에서 진행할 때가 종종 있었네요. 그렇게 해맑게 뛰어놀던 분교 아이들에게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가는 아이들은 가끔 있었지만
시골로 전학을 오는 친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아이들은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새 친구를 맞이했어요.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큰 아이들이라 도시에서 처음 보는 친구가 온다는 소식에 전교생이 다들 설레서 며칠 동안 새 친구 이야기만 할 정도로요. 저도 새로운 제자가 온다는 소식에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아이들 말로는 윗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가 오는 거라고 하길래 부모님도 같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시골 조부모님 댁에서 얼마 동안만 지내는 건지 남몰래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막상 전학을 오고 교실에 들어와 교탁 앞에 섰을 때 저는 아이가 좋은 일로 전학을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인데도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의 옷차림도 이상했지만 기대에 찬 채 새로 전학 온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걸지 궁리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밝고 빛나는 눈동자와 달리 전학 온 아이는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종 낯을 가리거나 소심한 아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학 온 아이의 태도는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오랜 시간 어른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아이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자기소개도 시키고 반 아이들과 질문, 대담 시간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한 벽을 풀고 아이들에게 동화될 수 있게 할 작정이었지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무척이나 겁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일단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기소개를 하고 반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리더십도 좋아서 반장을 맡고 있는 아이 옆에 짝꿍으로 붙여두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에게 인사도 하고 말도 걸며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의자에 앉아서 덜덜 떨고 있더군요. 이렇게 겁에 잔뜩 질려서 남은 수업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힘겨워 보였습니다. 어찌어찌 하루를 보내고 수업이 끝나갈 때쯤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를 데리러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곁눈질로 아이를 보고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 방문을 먼저 해봐야 할지 하루 종일 속으로 고민했는데 아이 조부모님을 마주하니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사라질 정도로 인상이 무척 좋으시더라고요. 물론 인상이 좋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될 일이라 뭐라도 좀 여쭤보려는 마음으로 달려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검은 봉지를 건네시며 저에게 아이 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면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아이는 할머니께 안겨서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저는 교무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이는 도시에서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학대, 방치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보다 못한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시골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아이가 마음이 많이 다쳤고 혹시나 부모가 다시 자신을 찾을까 두려워해서 이름까지 바꿨다고 했어요. 아직 법원에서 새 이름이 정식 승인은 안 났지만 아이를 지금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란다며 새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다희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밤을 새가며 한자를 골라내어 지어주셨다고 수줍게 밝히시는데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희를 짐작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시골에 살면서 도시로 나갈 일이 없어서 잘 몰랐다며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놈이 어릴 때부터 어찌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사고도 엄청나게 치고 학교도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허구한 날 사람이나 때리고 다니길래 집을 나가라 했더니 나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아들 없다 생각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지만
이놈이 언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십몇 년을 그렇게 그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렇게 속이 뒤집어져 가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놈한테 전화가 옵디다. 자기가 혼인신고도 않고 웬 여자랑 애를 낳아서 살았는데 그 여자가 집을 나가고 자기도 돈을 벌러 가야 해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우리 보고 애를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십몇 년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다짜고짜 애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다 늙은 우리가 키우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결혼을 할 거면 부모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손주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 긴 세월을 속 썩어가며 겨우겨우 살아온 우리 부부는 뭐가 됩니까?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 꼴로 못 사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지만 집을 비워줘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러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집 꼬라지가 시골 가난한 집 사는 우리가 이런 말 할 처지도 아니지만 말이 아니더군요. 도대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웠는지 모를 정도로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 천국에 밥은 뭘 해 먹고 사는지 부엌엔 구더기가 끓고 있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난방도 안 되는 방 구석에 조그만 여자애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바들바들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몸에는 맞은 듯한 상처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면서 아들놈 멱살을 잡고 푸닥거리를 했어요. 그놈도 양심이란 게 있는지 늙은 아버지가 그러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질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손녀를 처음 보고 그 길로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두 번 다시 애를 찾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들놈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고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왔어요.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던지 집에 와서 집사람이랑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어린 것은 무슨 죄가 있나요? 평생을 사랑받고 자라야 할 예쁜 아이인데 아들놈 하나 잘못 낳고 키운 우리 업보로 저 아이까지 벌을 받네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시골로 오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충격이 많이 심했는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무척 두려움에 떨고 있어 어르신들께서 낮이나 밤이나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애쓰셨대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시면서 몸에 난 상처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흉터가 남아있어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품고 지내니 다행히 아이가 많이 괜찮아져서 뒤늦게나마 학교를 다시 보냈지만 아이가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마음이 쓰여 결국 밭일도 뒤로 하시고 학교로 오신 거였어요. 꼬깃꼬깃 소중하게 들고 온 까만 비닐봉지에는 그런 어르신들의 사랑을 잘 담고 있는 투박하지만 무척 맛있어 보이는 토마토 몇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이를 잘 부탁한다는 할아버지의 애틋한 표정과 봉지 속 투박한 토마토를 바라보고 있자니 어르신 두 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제 마음속까지 깊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저도 눈물로 그렁그렁해진 두 눈으로 책임지고 다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마음의 상처를 잘 어루만져 주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학교에 있는 내내 어두웠던 다이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운동장 앞까지 마중을 나가서 마주했을 때는 할머니 품에 꼭 안겨서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다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혹시 힘든 일이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달라고 선생님은 언제나 다이 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이는 아직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사랑을 준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저를 보자 경계심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교실로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조그만 목소리로 먼저 입을 떼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참 맑고 예뻐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다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학교에 다녀가신 뒤로 저도 알게 모르게 다희를 많이 신경 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아주 큰 존재인 만큼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희에게 특별히 관심을 더 준다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아이들 사이에서 다희가 배척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교육자이니만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 다희를 신경 쓰고 있다는 티를 내진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랑 듬뿍 받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사이에서 위축되어 있는 다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곤 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알게 모르게 다희를 챙겨주곤 했죠. 아이들도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그런지 순수하고 마음이 맑아서 자기들과 어울려 노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희를 따돌리거나 놀리지 않고 다희가 마음을 열기를 천천히 기다렸어요. 전교생이 다 한 반에서 수업을 하는지라 운동장에 나가서 놀 때는 다 같이 놀고, 과학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수업을 할 때도 다 같이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도 다희가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면 항상 누군가 다희 옆에 따라와서 말도 걸어주고 목마르지 않냐 물어보거나 다리가 아프면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면서 엄청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다희보다 3살이 많았는데 그 아이가 제법 어른답게 다희를 챙겨주자 다른 아이들도 어른스럽게 다희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데 기특하고 예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곤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마냥 마음이 아픈 아이를 보고 무턱대고 관심을 주거나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도 배웠죠. 처음에는 다희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지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반 아이들의 배려에 조금씩 먼저 말도 걸고 표정도 차츰차츰 밝아지는 다희를 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려주는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반 아이들 모두와 함께 다희를 기다려 주었고, 학교를 마치면 혼자 거리를 걷는 걸 무서워하는 다희와 함께 걸어서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 먼 동네에 사는 아이들도 이 학교에 다니곤 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데려다 줬고 혼자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이들과 다희는 반대 방향에 살고 있어서 학교가 마치면 항상 다희는 혼자 집에 걸어가야 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번갈아 가며 데리러 오셨지만 사실 다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희에게 모든 걸 맞춰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우셨어요. 고령임에도 여기저기서 일을 받아 하셔야 생활이 가능했기에 언제까지나 다희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실 수 없는 형편이셨습니다. 다희는 자기를 버리고 괴롭힌 부모가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무척이나 두려워해서 혼자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더군요. 학교를 마치고도 집에 가는 게 두려워 교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다희를 본 뒤부터 다희의 학교길은 제가 책임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다희가 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을 시키는 것도 불편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열고,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이 그렇듯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깔깔 웃고 끊이지 않게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하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희는 시골 곳곳에 있는 식물들이나 야생동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항상 무언가를 발견하면 오랫동안 관찰하고 식물의 특징이나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다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변 자연에 대해 공부하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 저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제게 딸이 생기면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희도 마음을 열고 나서는 저를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해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수업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어른들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히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발견이 되어 그 뒤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만 받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밝고 예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희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랑받고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며 자라다 보니 더 이상 어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학교 아이들과도 잘 지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지켜보는 제 입장에선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바랄 게 뭐 있나요? 그저 걱정 없이 잘 뛰어놀고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보통의 아이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다희를 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를 이겨내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다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정말 즐겁고 고마웠지만 정말로 다희에게 감동받았던 건 다희의 예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따뜻한 행동들이었어요. 다희는 등하굣길에 단 한 번도 꽃을 꺾거나 개미를 밟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꺾어보고도 싶고 곤충들도 한 번씩 괴롭히고 하는 게 그 나이 아이들일 텐데 다희는 예쁘고 신기하다며 한참 동안 지켜보는 일은 있어도 한 번도 함부로 손을 대진 않더라고요. 한 번은 길가에 예쁜 코스모스가 펴있는 걸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보여주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꽃을 꺾어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희는 절대로 꽃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다희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꽃을 꺾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예쁜 꽃을 못 보게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다시 오면 되죠. 제가 꺾으면 꽃도 아플 거고 할아버지께서 제 욕심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꺾어가도 혼날 거예요. 씩씩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종종 학교 밖에 나가면 꽃도 꺾고 잔디도 밟으면서 뛰어놀았고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다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다희 할아버지의 말씀에 교육자로서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학교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할 때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겠다고 다희한테 한 수 배우게 되었어요. 다희에게 감동받았던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학교보다 꽤 떨어진 근교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항상 소풍을 가면 마을 근처 운동장이나 야산같이 익숙한 곳으로 가곤 했는데 항상 그런 곳만 가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학교 선생님들이 통솔해서 기차를 타고 근교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공원이 새로 생겼는데 입장료도 없었고 저희 동네에선 잘 볼 수 없는 미끄럼틀이나 그네같이 아이들 뛰어놀기 좋은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딱이다 싶었죠. 아이들은 처음으로 다 같이 타보는 기차 여행에 무척이나 들떴고 깨끗하고 넓은 공원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시골에서도 다 같이 뛰어놀곤 했지만 놀이시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원을 보자 큰아이 작은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신나서 잘 놀더라고요. 다희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그네도 타고 무척 긴 미끄럼틀도 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 웃는 소리로 공원이 가득 메워졌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맑아 지켜보는 저희 선생님들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놀고 공원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고 그때가 또 가을이라 추수할 시기와도 겹쳐 도시락을 챙겨 보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도시락통에 간단한 간식만 들고 오라고 하고 선생님들끼리 돈을 합쳐 아이들 밥을 사주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얼마 없는 분교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들은 오전 내내 실컷 뛰어놀아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잘 못 먹는 음식인 돈가스가 나오니 신이 나서 열심히 먹더군요.
혹시 급하게 먹으면 체할까 걱정이 돼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안 뺏어 먹는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장난 섞인 핀잔을 줄 정도였죠. 아침부터 기차도 타고 신나게 뛰어놀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아이들 모두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유독 다희 혼자만 밥을 잘 먹지 않고 깨작깨작 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돈가스를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인가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돈가스를 다 먹어가는데 다희는 아주 조금 귀퉁이만 썰어서 먹고 그릇에 같이 나온 샐러드나 밥만 먹었거든요. 다희야, 왜 밥을 잘 안 먹어? 입에 잘 안 맞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표정을 보니 싫어하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평소 못 먹는 음식이라 아껴 먹는가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곁눈질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다희가 쭈뼛대다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남은 돈가스를 자르길래 저는 드디어 다희가 돈가스를 먹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희가 간식을 넣은 빈 도시락 통에 예쁘게 잘라놓은 돈가스를 담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놀란 옆 선생님이 다희에게 왜 돈가스를 담아가냐고 물어보니 다희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차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서 농사만 지으시고 저처럼 재미있는 하루도 못 보내보시거든요. 저 혼자만 맛있는 거 먹기가 죄송해서요. 돈가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고기 좋아하시는데 잘 못 먹거든요.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요. 사실 소풍 도시락을 싸우지 말라고 시킨 것도 아이들 가정 환경이 어느 집은 괜찮고 어느 집은 가난하고 특히 다희 집 같은 경우는 다희가 오기 전부터 가난해서 국가에서 쌀을 타서 먹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락으로 아이들이 서로 빈부격차를 느낄까봐 우려한 선생님들의 걱정도 있었죠. 게다가 요즘 들어 다희 할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짓던 농사도 잘 못 지은다 하셨는데 다희는 다른 아이들이 다 맛있는 음식 먹을 동안 혼자 꾹꾹 참고 있다가 아픈 할아버지 드릴 생각에 돈가스를 도시락통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돈가스를 담아가는 걸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 할아버지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자주 먹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할아버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거죠. 상상치도 못한 다희의 예쁜 마음에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생님께서도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자리에서 다희에게 눈물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의젓하고 씩씩한 아이의 행동을 칭찬해 주어야 맞는 일이니까요. 저와 옆에 계신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참고 다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희가 지금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들이랑 행복한 추억 쌓고 오는 걸 더 좋아하실 거라고 타일렀습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남은 오후 시간에도 신나게 놀 수 있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라고요. 겨우겨우 설득을 하니 다희가 그제야 웃으면서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줄곧 너무 맛있다고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는데 초반엔 마음을 닫고 침울하게 지냈던 다희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는 걸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다희가 두 번 다시는 어른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예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멋진 어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요. 다희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힘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고 남몰래 생각했습니다. 다희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돈가스를 먹고도 끝내 할머니 할아버지와 집에 가서 나눠 먹고 싶다고 반 정도는 남겨서 도시락통에 담아갔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잘 극복해내고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겠다는 의젓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희가 나이만 먹은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소풍이 끝나고 옆 선생님과 함께 읍내에서 고기를 사서 다이 집을 방문했어요. 소풍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다이가 걱정이 많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감동받아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급식에서 맛있는 반찬이 나올 때도 남몰래 싸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했다고. 싸우지 말고 먹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에서 밥과 김치만 먹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린다며 배시시 웃고 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이 간 선생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기 아들이 용서받지 못한 짓을 다이에게 했는데도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바르게 예쁜 마음으로 자라는 다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던 할아버지는 힘을 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저희도 다이가 예쁜 마음을 잃지 않게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로도 다이는 정말 어릴 때 그대로 예쁜 마음으로 바르고 올곧게 자랐고 고학년이 되었을 땐 누구보다 의젓한 언니 누나로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졸업을 했고 다이가 졸업할 때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엉엉 울면서 다이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어요. 마음을 많이 다쳤던 다이를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었던 다른 아이들도 멋지고 늠름하게 자라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다시 만나는 게 익숙해졌을 무렵인데도 그때만큼 가슴 사무치게 뭉클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졸업식 날 꼬깃꼬깃 접은 종이약 1000개를 유리병에 가득 담아 저에게 전해주었던 다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약은 아직까지도 저희 집 거실에 놓여 있어요. 종이약 가장 윗칸에 놓여있던 다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힌 쪽지도 그대로 제 보물이 되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땐 많이 무서웠는데 선생님과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무서운 게 싹 사라지고 이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이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고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종이약을 1000마리 접었어요. 1000마리 종이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제 소원은 제 은인인 선생님이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서 제가 행복하길 빌었다는 쪽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다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바라면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주었네요. 졸업하고 다이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매일같이 붙어있던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연락도 뜸해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가끔이나마 다이는 꼭 찾아와서 예전처럼 제잘제잘 떠들며 학교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나 새로 만난 친구 이야기도 마치 조카처럼 해주곤 했습니다. 다이를 보는 날이면 항상 싱그러운 에너지를 채우고 돌아올 수 있어 저 또한 다이를 만나는 게 무척 기다려지곤 했어요. 새 학교에 가서 혹시 나쁜 친구를 사귈까? 어긋난 길을 가거나 사춘기가 심하게 오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할 때도 있었지만 다이는 올곧은 신념 그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친구들 하나하나를 배려하면서 예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거나 시험을 잘 못 보았을 땐 속상한 마음에 제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다이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웠네요. 제가 직업이 교사라 다이에게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었기에 다이가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고 다시 열심히 공부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져 이제는 정말 다이가 제자보다는 조카 혹은 딸처럼 느껴지네요. 다이도 이제는 장난처럼 저에게 이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다이가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를 데려오실 때부터 고령이었던지라 한 번 나빠진 건강이 회복이 잘 안 되셨어요. 항상 먹을거리 사들고 병문안을 갈 때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이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재작년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많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다이가 간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이는 국가 지원으로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동네를 떠나오게 되자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계신 할머니 걱정에 학교도 휴학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를 비용도 없어 다이가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가셨다고, 죄송하다고 우는 다이를 안고 저도 참 많이 울었네요. 다이가 없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저도 많이 방문을 하고 간호해 드렸고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약값이나 병원비를 납부해 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저에게도 참 애틋한 분들이셨거든요. 정신없이 울고 있는 다이를 대신해서 제가 장례식 비용도 내고 복잡한 장례 절차도 도우면서 어떻게든 힘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다이가 많은 힘이 되었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하냐고 묻기에 선생님이 제자 도와주는 게 뭐가 고마운 일이냐며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은혜 갚은 거라고 말해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마음도 예쁘고 훌륭한 아이이기에 앞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가난에 실망하지 말고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었고요. 그런데 1년 전 다이에게서 저희 지역 임용고시에 붙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교대를 지망하기에 아이들을 좋아하고 올곧은 다이의 성품과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응원했을 뿐인데 저와 같은 지역에 임용고시를 본다는 생각은 안 했던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너처럼 젊은 아이가 도시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 시골 촌동네에 왜 시험을 쳤냐고 핀잔을 주니 다이가 옛날처럼 배시시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꼭 선생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 보람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선생님과 같은 지역에서 일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사랑을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꼭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면 제가 더 배울 수 있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때문에 교대에 간 걸 모르고 계셨죠? 앞으로도 선생님을 본받아 꼭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다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연이 주마등처럼 흘러가 둘이 함께 한참을 껴안고 있었네요. 다이는 지금 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인근 지역이라 퇴근 후에 항상 시간을 함께 보내곤 해요. 다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한편으론 참 적적하기도 했는데 10여 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옛제자가 교사가 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니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도 자주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이란 게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학교 문제로 시끄러운 일도 종종 일어나고 교사로서 권태감을 느끼거나 무력해질 때도 있었는데 다이를 생각하면 제가 정말 올바른 일을 했고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은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더욱 가볍고 즐겁습니다. 사연을 보내며 많은 분들이 저희의 사연을 듣고 힘을 내서 예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봐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권태감을 느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은 이렇듯 저도 모를 때 다가오곤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아이들이 우리 다이처럼 자라날 수 있게 예쁘고 바른 마음씨를 가진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무던히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